안녕하십니까. 토크IT 진행 맡은 지식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고민 타파라는 시리즈로 지금 이제 4개 시리즈가 준비했는데요. 저번에 우리가 중소기업 절대거부 인력과 돈이라는 걸 했고 이번 주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최대 고민인 커미션을 IT로 어떻게 풀 것인지라는 주제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박경준 부장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제 저번보다 훨씬 더 낫죠? 두 번째시니까 어떠세요? 네, 덜 혼란스러워. 네. 다음부터 이렇게 옷 벗으셔도 됩니다. 네. 더우신데 뭐, 네네. 편하게. 자, 오늘은 이제 좀 어떤 얘기를 하실 겁니까? 어떤 주제로? 예, 그 뭐 제가 많은 중소기업 고객분들을 상대를 해보면 네. 굉장히 해외 진출을 이미 하고 계시거나 혹은 네. 모색하시는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GDP 한 60~70%는 다 해외 수출에서 그렇죠. 나오는 저희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요즘 또 그게 또 예.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소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내수가 또 너무 어렵고요. 네네. 따라서 해외에서 어떤 살 길을 모색하시는 고객사들이 많은데 해외 쪽에 뭐 지사라든지 혹은 그쪽 직원과 일을 하려면 네. 어쨌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 부분을 어떻게 IT가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로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들이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에는 시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작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글로벌적으로 초창기부터 전략적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왔던 거예요. 아직은 저희도 시작한 지가 오래 안 돼서 지사는 아직 없고 외국의 그 파트너사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업 분야는 이미 국내는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해외 쪽도 진출을 지금 해야 되는 중이고 그다음 해외 쪽에 그 또 우리뿐 아니라 해외 쪽에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자연스럽게 해외 쪽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뭐 예를 들자면 한국은 5천만 인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아만 보더라도 중국에 뭐 13억, 인도에 뭐 10억 무궁무진하죠.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메일. 그리고 이제 급한 상황이라면은 전화.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죠. 비즈니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지 음성이나 또는 문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할 때 그 뉘앙스 같은 그런 어떤 느낌들이 그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누가 땡큐 할 때 정말 고마워서 그런 건지 의례적인 건지 이런 것들은 문자나 음성만 가지고는 잘 모르죠.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1대1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동 시간이나 경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유용한 게 화상 대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해외 지사는 지금 뭐 직접 자회사는 이제 4군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유럽, 일본, 호주 이렇게 있고 남은 총판들은 뭐 한 10몇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수시로 필요하면 화상 회의를 하고요. 뭐 고정적으로는 분기마다 한 번씩 다 모여가지고 뭐 화상 회의를 하고. HD 화질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자료까지 함께 볼 수 있고 내가 사용하는 메신저에 파트너를 초대하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직원도 세계 모든 나라의 비즈니스 관계자들도 공간의 벽을 넘어 동일한 화면, 동일한 자료를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리적 위치를 막론하고 본사와 해외 지사 그리고 파트너가 막힘없이 소통하는 것. 비즈니스 자료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호환되어 열람과 수정이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 기업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국내, 해외, 그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집단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솔루션. 여러분들께 오피스 365를 소개합니다. 자, 지금 오피스 365가 네. 이게 뭐
이게 화상회의만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네. 뭐 어떤 거죠?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네. 지금 뭐 화면에도 잠깐 보셨겠지만 네. 오피스 365라는 것은 오피스와 뭐 365라는 이제 그 단어의 조합인데 네네. 오피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이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개인의 어떤 생산성을 위한 문서 도구입니다. 네네. 그 개인의 생산성을 위한 문서 도구 어떤 과거의 트렌드였다면 365라는 건 뭐 제가 365일을 네. 뜻하지 않습니까? 즉 언제 어디서나 주위의 어떤 직원들이나 혹은 해외 파트너와 함께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네. 어떤 스마트워크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따라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내가 나의 생산성 도구인 오피스로 내가 일만 잘하면 됐었다면 네. 내가 뭐 문서만 빨리 만들면 됐었다는 된 것이 어떤 과거의 트렌드였다면 네. 현재는 그 만들어진 어떤 그 완성물을 내 주위에 부서라든지 혹은 팀원이라든지 혹은 해외에 있는 어떤 파트너나 고객과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네.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도와드리는 네. 것들을 오피스 365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협업을 하고 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항상 뭐든지 문서라든지 딱, 이렇게 네. 딱 규격화된 것들로만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했는데 네. 아까 화상회의 같은 거는 사실 되게 비정성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통합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이제 오늘 타겟으로 한 거니까 네.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네. 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 뭐가 있을까요? 체크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의 해외로 고민이랄까 뭐. 네. 네. 그 해외로 진출하시는 그 제가 뭐 CEO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는데 네네. 일단은 해외 진출하시는 분들이 그 기업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해외 네. 지사를 두거나 혹은 해외 파트너사를 네. 두시면서 어떤 그 새로운 IT가 필요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메일을 늘리거나 혹은 뭐 화상회의를 해야 되거나. 네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직원이 늘어날 때마다 저희가 그것들을 새로 구매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갖추고 빠르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전 세계 누구나 알 수 있는 네. 솔루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해외에서 모르면 그것이 이제 네네.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해외 따라- 국제적 네. 호환성이 있어야 되겠죠.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떤 아무 이슈 없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저작 도구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네. 그런 이슈들을 많이 그러니까 맞닥뜨린 CEO들 많이 뵀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네. 뭐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일개 기능들 다 얘기할 게 아니라 네네. 그 실제로 이제 어떤 기업의 현재 어떤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네. 그걸 사례별로 한번 같이 좀 네, 한 가지씩 얘기해 한번- 주면 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도 아까 영상에도 뭐 네. 급한 음성 통화 하신다 그랬는데 네. 사실 음성 통화만 이게 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화상회의라는 게 뭐 음. 제가 영화에서 보거나 굉장히 혹은 이제 화상회의용 뭐 장비를 도입을 하고 네네.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해서 또 관리자가 필요한 음. 굉장히 좀 어떻게 거대한 네. 거대한 솔루션이었죠. 네. 또 뭐 대기업만 쓰는. 하지만 지금은 뭐 화상회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또 해외 비즈니스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서로 얼굴을 보고 회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손쉬워졌고 네. 또 실제로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객사들의 디맨드가 많이 있으시죠. 예.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이 된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회의가 굉장히 뭐 어렵고 또 비용이 많이 들고 좀 어떤 거대한 솔루션이었다면 이제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뭐 커피 몇 잔 값을 비용을 네네. 드렸지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HD급의 아주 고화질로 네. 실제로 해외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혹은 파트너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직원의 숫자 혹은 그 뭐 거래처의 숫자와 관계없이 굉장히 많은 수, 뭐 200명 혹은 250명의 직원과도 혹은 그 사람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면서 저도 좀 많이 쓰는데 제가 저도 뭐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니죠. 네. 하지만 제가 MS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해외와 이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는데 저도 영어를 100% 알아듣지 못할 때가 네네.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회의를 하면서 녹음을 함으로써 나중에 한번 반추해보고 내가 놓친 것들은 뭐가 있는지 회의 내용들도 쉽게 녹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예. 오디오만도 녹음이 됩니까? 그렇죠. 오, 네. 편하겠다. 사실 네. 영상까지 다 볼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네네. 굳이 볼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여기 보면 이제 중국하고도 네. 보면 이렇게 대경 특수공업 건줄 대표가 네, 이렇게 네. 뭐 코멘트 하셨는데 네. 사실 중국하면
우리가 구글도 차단했고 페이스북도 차단했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선진 어떤 IT 인프라를 네. 많이 차단해 놓잖아요. 네,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이제 그 링크라든지 네. 536을 통해 가지고 중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런 쪽은 현재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아, 예,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중국이 빌 규제가 게이츠가 예, 빌 게이츠 친하신가? 중국과 시진핑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예.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규제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네네. 또 해외 벤더들한테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네, 그러니까요. 규제를 적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본적으로는 기업용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태생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 쪽은 애초부터 강화가 되어 있었고요. 네. 예, 그래서 고객의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로 활용하는 일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도 실제로 규제는 뭐 궁금한 게 그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 중국도 그럼 예전부터 네.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엑셀이라든지 네.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걸 중국 사람들도 많이 썼습니까? 많이 썼는데 불법으로 많이 썼겠죠. 네. 불법으로 네, 예. 어제 많이 쓰고 있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지금도 그러니까 많이 이런 쓰고 것들을 막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막아버리면 뭐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될 테니까.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중국이 그렇다면 뭐 동남아 다른 나라들도 네. 거의 뭐 꼭 사실 기업에서 할 때 꼭 HD급이 아니더라도 네. 사실 저 사람의 표정만 좀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질이 더 중요하겠다. 음질이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실 네. 음질이 되게 중요한데 기업에서 사실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네, 그러니까 그 링크라는 제품이 그 기업용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네. 네. 그리고 그 제품이 출시된 지는 뭐 5년, 7년, 네, 네. 7년 이상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음성이라든지 뭐 네. 화상에 대해서 전혀 뭐 속도의 끊김이라든지, 네. 예, 뭐 어떤 뭐 명확성, 네. 뭐 클리어리티 같은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민들이 이메일. 네. 그렇죠. 네. 이메일 외면 어떤 나라들은 이메일이 잘 안 가는 나라도 있다. 차단되는 네. 나라도 있고요. 지메일 같은 거 중국 안 되잖아요. 네, 네네. 네. 그다음에 이메일 용량 같은 것이 뭐 용량 문제가 많이 있나요? 기업들이? 용량 문제가 많이 있으시죠. 어. 보통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사들이 도입하시는 기본적인 이메일들이 네. 유료 이메일 같은 경우에 뭐 1기가 네. 사용자당 2기가 정도 이제 저렴한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음. 용량 문제 많이 직면하시는 걸 뵀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그 오피스 365의 이메일은 좀 어떻습니까? 오피스 365는 그 인당 50기가 이메일이고요. 네. 50기가 정도면 아마도 음. 그 대부분의 벤더가 제공하는 그 이메일 용량 사서함 중에는 가장 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아웃룩 제품, 익스체인지 제품 전 세계 1위 제품이라는 것들은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뭐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 같은 것들에서도 이메일이라든지 일정이나 연락처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고요. 네. 따라서 별다른 조치 없이도 제가 뭐 이동 중에도 태블릿이나 혹은 제 모바일 폰을 갖고 제 이메일 그리고 일정 그리고 연락처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시죠. 태블릿이랑 스마트폰이랑 네.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보면 전혀 MS 운영 체제를 안 쓰는 윈도우 네. 안 쓰는 요새 아이폰 엄청 많이 쓰고 네, 있잖아요. 네. 아이폰이라든지 또 안드로이드 폰이라든지 네. 그런 또 그런 용의 태블릿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지원이 잘 되는. 네, 전혀 문제 없이 지원이 잘 되고요. 네. 실제로 뭐 아이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 구매를 하시면 네. 그 익스체인지 액티브 싱크라는 그 아마 아이콘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뭐 각각 이제 이메일 같은 것들 연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익스체인지 액티브 싱크인데 그것만 클릭을 하시면 네. 실시간으로 뭐 연락처들이 다 동기화가 되고요. 따라서 예를 들면 내 그 데스크탑에서 예를 들면 내 친구하고 거래처 연락처만 뭐 저장을 해놔도 그것이 내 PC나 내 PC가 아닌데 핸드폰이나 태블릿에도 실시간 동기화가 되는 거죠. 네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민이 세 번째 고민이 뭐야? 그 나라별로 그렇죠. 나라별로 어떤 나라는 솔루션에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어떤 그 소통의 어떤 풀스도 다를 거고 그런 것들이 단일한 풀스 바뀐다는 겁니까? 어떤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많은 또 중소기업 CEO분들 만나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급속도로 회사가 성장을 하거나 네네. 혹은 빠르게 해외와 어떤 업무 추진 협약 같은 걸 맺으면 실제로 내 직원이 늘어나거나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IT 솔루션들을 그 해당 국가에서 막 급하게 도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예, 뭐 이메일 같은 거 필요하면 빨리 도입하고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시일이 지나서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보니까 미국 지사에 쓰는 이메일과 한국 지사에 쓰는 이메일이 서로 다른 거죠. 네네. 또 한국에서 쓰는 것, 한국에서도 뭐 서울에서 쓰는 것과 부산에서 쓰는 것들이 서로 다르고요. 네네. 그렇게 IT 환경에 갭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고요. 네네. 또 비용의 낭비도 줄여야 되는
과제가 있죠. 통합되는 것이 그것이 막 각 나라별로 네. 뭐 이렇게 솔루션을 뭐 배송해 가지고 깔아라가 아니라 네. 이것이 클라우드로 네. 다 통합시켜 버리는 거죠. 네. 그죠? 클라우드면서도 또 전 세계인들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는 솔루션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네. 이것이 이제 각 전 세계별로 각 나라의 리전별로 국가의 그 언어로도 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다양한 언어로. 네. 아무래도 이제 자, 그다음에 그 네 번째. 사실 그쵸. 사실 우리가 말만 하는 것보다 네. 하다 보면 이제 엑셀 자료 한번 올려봐봐.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내 화면에 있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 같은 걸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네. 네. 그런 경우도 다 이제 공유가 되나 보죠. 네. 그것도 이제는. 네. 실제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유용한 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회의하실 때. 네네. 기본적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이제 뭐 전화로 통화를 할 때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네. 예, 자료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그것들 일일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당장 미국으로 날아갈 수도 없고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제 PC에 올라가 있는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파일을 상대방에게 바로 화면 공유를 하거나 네. 네, 혹은 그 화상회의를 하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실제로 자료를 그 상대방 혹은 그 다자들에게 네. 많은 그 오디언스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서로 만나지 않고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고요. 뭐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한다. 네. 그러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그 뭐 가맹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 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모여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을 경우에는 각각 PC만 갖고 있다면 그게 100명이든 200명이든 PC만 보유하고 있다면 모바일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모바일에서 그 사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쁠 때 네. 모바일에서 들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PC의 내용만 확인할 수 있다면, PC만 보유하고 있다면, 그 제가 예를 들면 가맹점주 분들에게 교육하는 내용들을 그렇게 쉽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것이 녹화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까 녹화가 말씀드린 뭐 영어를 녹화할 수도 있고요. 뭐 한국말로 하는 것들이라도 녹화되면 이제 나중에 그것이 녹화할 이제 수가 있죠. 그 녹화된 것을 네.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네. 대리점들이 이걸 교육용으로 쓸 수 예, 있겠죠. 다시 머티리얼로. 불러서 볼 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네. 원격지에 저기 뭐 좀 이렇게 약간 IT 인프라가 안 좋고 네. IT도 잘 몰라요. 그 지사에 있는 네, 사람들은. 네, 네. 근데 그쪽에 뭔가 시스템 PC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네. 솔루션이. 네. 그럼 우리가 원격으로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들어가서 네. 그걸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까? 예, 원격 제어가 가능하죠. 아, 원격제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와 뭐 대표님 예를 들면 뭐 네. 어디 싱가포르에 계시다. 네네. 예,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저한테 제어권을 주시면 네. 예, 화면을 공유하면서 제어권을 주시면 제가 아. 그쪽 화면을 컨트롤할 수가 있죠. 아, 클릭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예. 어, 예, 그만큼 이제 IT가 쉬워졌고 네. 예,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제 솔루션이 아니라 네.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AT&T가 인수한 이스라엘의 어떤 것도 갖고 제가 우리나라에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뭐 인프라가 열악했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도 그때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업들이 잘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클라우드 개념이 아니었죠.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개념이 아니라 네. 그냥 스탠드 언론으로 맞습니다. 자체 솔루션을 했죠. 네. 근데 이렇게 클라우드도 되면서 요새 인프라 좋아지니까 네. 굉장히 이제는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될 수 있겠다. 네. 그때 스탠드 언론도 굉장히 유용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기업들이. 네. 결국 이게 클라우드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저희가 실현을 한다는 거고요.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된다는 것은 네.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따라서 절대 다수의 그 중소기업 고객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네.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외를 진출할 때 네. 꼭 기업에서 네.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 네.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음. 보안이겠죠. 그렇죠? 뭐 해외와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네. 예를 들면 계좌번호 같은 것들이 나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보안 측면에서는 해외 어디서나 그 동등한 동일한 동일하면서도 강력한 보안 네. 그 보호를 받으셔야 되고요. 따라서 글로벌 표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환성 역시 네.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에서나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네. 제품을 쓰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다국어 지원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리 뭐 국산 솔루션이 좋거나 네. 혹은 아무리 뭐 해외 뭐 싱가포르 솔루션이 좋다고 해도 서로 그 동일한 언어로 문서에 깨짐 없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네. 예, 그런 점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국가의 언어들이 네. 지원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네.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이동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이런 말 들으면
네.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떠올릴 거예요. 뭐 이거면 뭐 구글도 네. 다국적 기업이잖아. 네, 네. 뭐 구글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네. 이런 생각 할 거거든요. 자, 네. 그러면 뭐 구글하고 뭐 이렇게 이게 보다 MS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만에 네. 구글에 비해서 네. 이런 점이 우리는 좋다 네. 하는 거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아까 뭐 중국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네. 중국 쪽의 규제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의 이메일이라든지 검색 네. 쪽의 규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규제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고요. 네. 따라서 뭐 아웃룩 이메일이라든지 음. 뭐 화상회의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 규제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소기업 분들이 아. 많이 그 오피스 365를 채택하는 이유가 되시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네. 링크 같은 화상회의가 이런 네. 화상회의는 제공하지 않고 뭐 있죠. 구글 제품도 기본적으로 기능이 비슷한 제품들은 많이 있어요. 있죠. 예, 네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로 대표되는 오피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인 중에 한 90% 이상, 95% 네. 이상이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누가 쓰건 어쨌든 호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글 닥스 같은 것들이 호환이 되지만 어느 정도 호환은 되지만 100%는 네.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용 문서를 작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또 보유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오피스 365가 제공하는 그 어떤 일관된 생산성에서 예, 통합된 어떤 시나리오를 쓰려면 예, 어떤 하나의 제품으로 통일하시는 것이 좀 네. 바람직하시죠. 예. 자, 그러니까 뭐 구글은 구글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박 부장 말씀하신 이런 포인트가 우리 기업에서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가치가 더 있다. 네. 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연인데 네. 이 시연은 어떤 시연입니까? 여기는? 예.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3-4가지 정도의 내용을 실제로 저희가 수출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한번 시나리오로 짜서 아, 네네. 예,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제가 시연하기 전에 잠깐 배경을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예. 지금 저희가 가정한 시나리오는 실제로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고요. 예, 미국에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대목을 맞아서 아. 미국 지사는 이제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중국 공장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 한국 본사에서 이 3자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간에 어떻게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시작은 한국에 있는 본사 직원인 박 부장이 이제 핸드폰으로 일단 어떤 이슈가 생겼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웃룩 이메일을 어떤 폰이든, 그러니까 갤럭시 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혹은 노키아 폰이든 어떤 폰이든 간에 그 문서에 깨짐 없이 네. 또 언어에 깨짐 없이 확인을 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아. 예, 중국어 이메일을 확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중국어 이메일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받은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정말 저게 기업 이렇게 문서 왔다 갔다 할 때 네. 문서 깨지면 저거만큼 진짜 짜증나는 건 없어요. 네. 저건 제가 언어가- 겪어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진짜 네, 저거는. 언어가 깨지는 건 네, 많죠. 저건 네. 진짜. 네. 실제로 그래서 시연을 한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네. 아. 시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직원이 이렇게 메신저로 하긴 좀 복잡하니까 실제로 한번 이제 온라인 회의를 해보시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내 메신저의 링크를 끄고요. 바로 온라인 회의를 잡습니다. 네. 네. 온라인 회의는 아웃룩에서 잡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내가 쓰는 이메일에서 상대방의 일정을 확인을 하고요. 일정이 빈 시간으로 해서 바로 회의 일정을 잡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인 링크 미팅이라고 보이시죠? 네. 그 조인 링크 미팅이 실제로 이제 온라인 방에 들어가는 주소고요. 저렇게 쉽게 온라인 방 하나가 생성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 직원이 중국 직원에게 일정을 보내고요. 실제로 그 시간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온라인 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보시면 현재는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 참가자가 한 명이죠. 네. 예, 이제 이 온라인 방을 만든 회의실을 만든 사람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저 강윤영 차장이라는 분은 이제 한국지사 직원이고요. 중국 사람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중국 직원이 들어온 거죠. 네네. 예, 따라서 참가자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중국 공장에 이슈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일이신지요?
네, 여기 중국 공장의 구사입니다. 지금 중국 공장 기계가 고장이 나서 말씀하신 물량 수급을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직원이랑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네. 제가 미국에 있는 백희진 씨를 좀 불러보겠습니다. 저 지금 두 분이 이제 한국과 중국 분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바로 사용자 초대를 통해서 예, 그냥 이메일에 있는 주소를 통해서 예, 그 사람 이름으로 그럼 그 사람한테 노티스가 가는 겁니까? 네, 바로 이메일로? 바로 초대가 됩니다. 이메일 바로 예. 벌써 자기가 핸드폰이건 뭐건 간에 클릭하면 메신저로 초대가 되는 거죠. 바로... 아, 네네.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국 화면, 네, 음. 미국에 있는 직원의 화면을 등기해서 찍은 건데요. 음. 네, 그 바로 예, 메신저에서 초대를 받은 직원은 바로 수락을 하고 예, 그 온라인 회의실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 있는 백희지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네, 세 분이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시고요. 네, 여기 중국 공장인데요. 저희 쪽 기계가 지금 고장이 나서 말씀하신 미국 그 수요 물량을 못 맞출 것 같습니다. 곤란한데. 제가 지금 현재 미국 상황 PPT를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온라인 회의에서 화상회의를 하다가 실제로 이제 자료를 아까 공유한 것들이 필요하면 네. 이렇게 띄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우고 실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공유해 드린 PPT 화면 보시면 저희가 11월하고 12월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수요량이 지금 미국에서 급증하는 프레젠테이션 것을 하는 화면을 보실 보고 수 계시고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패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과 그리고 베트남에서 받고 있어서 베트남한테 부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방한조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한테서만 받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꼭 수요량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프레젠테이션 가능할까요? 화면에 저렇게 네. 마킹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녹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희진 씨, 이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따로 이메일로 자료 첨부를 할 필요 없이 저렇게 온라인 회의실에서 네. 예, 뭐 파워포인트 화면이든 혹은 파워포인트 파일이든 다른 파일이든 바로 파일을 첨부해서 예, 예, 전송이 되는군요. 전송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전송하는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네. 네, 전송을 하면 이제 제 메신저에서 받아서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실제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네, 잘 받았습니다. 실제로 받은 첨부 파일을 열거나 열어볼게요. 혹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예. 이갑섭님, 마이크로소프트 보안은 완전한 것인지요? 어, 완전한 것인지. 예, 네, 완전하다는 의미는 네. 그래서 굉장히 말씀드리긴 물론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데이터 센터 보안이 뭐 전 세계 최고라는 것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선 뭐 전 세계 국제 표준인 ISO 인증은 물론 다 갖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유럽 연합의 보안 표준은 굉장히 까다롭고 네. 예, 네네. 따기가 어렵습니다만 네. 저희가 최근에 유럽 연합에서 인증한 보안 기준도 모두 통과를 했고요. 네. 그것이 대형 소프트웨어 벤더 중에서는 가장 먼저 또 가장 유일하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한 뭐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뭐 데이터 센터를 들어갈 수 있는 직원의 수도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고 또한 고객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모두 암호화돼서 보관이 되기 때문에 네. 예, 보안은 당연히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그 김영웅님, 글로벌 기업에 적용 사례가 있는지요? 언제쯤 일반화될지요? 실은 이미 쓰고 이미 너무 일반화돼서요. 이미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다 네. 산에서 이거 쓰고 있는 거죠? 네네. 전 세계. 그러니까, 예, 매우 이제 신제품인 것처럼 질문을 하셔서 제가 약간 네네. 당황을 했는데 네네. 그 뭐 전 세계 이제 500대 포춘 기업 중에서 70% 이상은 다 그 오피스 365를 사용을 뭐 하고 계시고요. 네. 클라우드로. 네, 클라우드로. 네네.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예, 제가 뭐 따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지만 많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해외를 진출하는 기업이라든지 네. 국내도 어떤 지사라든지 네, 대리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 분산되어 있는 네. 그런 기업일수록 이런 것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클라우드 네. 환경이. 예, 굉장히. 좀 더 그쪽이 더 최적화시키는데 그렇죠. 관리하기도 유리하죠. 편하고 네네. 모든 것을 회사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뭔가 항상 투명하게 네. 뭔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제일 최적인 한 거지요. 네. 자, 그다음에 그 안성모님, 중소기업에서는 반발을 직접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뭔가
정책이나 규정과 무관하게 용량이 항상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뭐 코멘트. 네, 그러니까 용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이제 그 경쟁이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뭐 시장에는 고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많은 대기업 벤더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 네. 굉장히 끊임없이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네. 그 양질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용량이 문제라고 했는데요. 네. 이제 뭐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근래에는 1TB로 용량이 네. 늘었다가 이제는 네, 뭐 네. 거의 무제한으로 네. 용량을 드리고 있고 네. 또 아웃룩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당 50기가면 거의 뭐 최고 수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 때문에 최근에는 뭐 걸림돌이라는 얘기 제가 네. 들은 적은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유성민님, 오피스 365에 대한 특징이 협업이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협업이 아까 링크 같은 거 말고 네. 또 있습니까? 어떤 협업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링크를 통한 협업 그리고 그 아웃룩을 통한 협업 네네. 그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고요. 아까 네네. 보여드렸던 이제 시연, 화상회의라든지 네네. 뭐 데스크탑 공유라든지 혹은 그 아웃룩을 통해서 일정을 확인해서 뭐 미팅을 잡는다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기본 대표적인 협업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참고로 또 저희도 지금 오피스 365를 쓴 지가 지금 한 달 반? 두 달 됐는데 저희 야멀한 게 있거든요. 네네. 저는 저희 회사는 그런 걸 되게 잘 써요. 저희는 뭐 글로벌 해외 진출 기업도 아닌데 저는 그 꼭 기업용 페이스북 같은 걸 해가지고 굉장히 그거 하면서 회사 내부의 어떤 투명도라든지 그다음에 서로 직원들 간의 뭔가 공감대 형성 같은 것이 CEO 입장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네. 해보니까 네, 맞습니다. 직관적이고. 네. 그다음에 김상원님, 기존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자결제 관리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지요? 저 부분 약간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긴 네. 한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뭐 쉐어포인트라는 협업 포털에서 전자결제 기능을 올려서 네. 전자결제를 쉐어포인트에 연동시켜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기존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자결제와의 연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 개발이라든지 솔루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서드파티 솔루션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안성무님, 라이브 아이디 일정이랑 365 계정의 일정이랑 네. PC 설치된 아웃룩 일정이랑 서로 동기화가 되게 설정이 가능한지요? 네, 기본적으로는 뭐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저 부분도 제가 엔지니어 통해서 한번 네네. 실제로 뭐 테스트 해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영웅님, 저희 회사에서는 이미 링크 2013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피스 365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링크 2013이라는 그 클라이언트 제품이 있고요. 네. 그런데 링크 온라인이라고 하는 링크 온라인을 통해서 음. 링크 2013 버전을 호스팅해주는 네. 버전이 있으니까 네네. 뭐 동일한 버전인데 예를 들면 링크 2013 버전은 내가 링크 서버를 구입을 해서 사내 서버를 두고 그다음에 링크 클라이언트를 또 깔아서 진행을 네. 하는 온프레미스 제품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네. 사내 설치형 제품인 것 같고요. 링크 온라인은 이제 동일한 기능을 호스팅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성호님, 해외 고객을 위한 사이트 개발 시 언어 지원도 가능할까요? 예, 기본적으로 언어 지원은 다 가능하고요. 전 네. 세계 약 한 40에서 50개국 언어는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자, 정성환님, 시연해 주신 미팅의 그 일련의 과정이 추후 근거 자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록을 남는지요? 녹음의 범위 등이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뭐 녹음의 길이라든지 뭐 용량은 그게 이제 그 링크 회의, 온라인 회의를 녹화를 하게 되면 내 PC, 내 네. 데스크탑에 이제 C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아. 따라서 그 옵션입니까? 자동입니까?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에 네네. 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그걸 경로는 바꿀 수가 네네. 있죠. 따라서 내 PC 용량이 뭐 얼마인 한 그 뭐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 이슈가 없이 다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불러와서 이제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했을 때 그 화상의 오디오로만도 들을 수 있고요. 네, 오디오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실제로 얼굴이 나온 화상도 보통 1시간이 다 용량이 저장할 수- 얼마나 될까요? 그게 뭐 제가 1시간까지 네. 안 해봐서 네. 제가 확인을 안 해드릴게요. 좀 한 1, 20분 짧게 하기 네, 때문에. 요즘 근데 워낙 이게 하드 네. 스토리지가 좋아가지고 네. 뭐 자, 그 백다연님, 시연처럼 3명이 회의하는 건 상관없을 것 같지만 네. 아까 250명이 동시 회의에서 네. 동시에 이야기하면 아까 250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동시에 이야기하면 정신없지 않을까요? 이게 저건 이제 현실적으로 약간 그 그쵸. 어떤 스펙과
현실과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네, 네. 누가 250명 동시에 얘기를 해? 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근데 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질문하신 분이 또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자동차가 뭐 시속 네. 250km고 250km로 달리진 않잖아요. 네네네. 예, 마찬가지로 실제 이제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보통 뭐 10명, 7명인가 10명까지는 그 화면에 다 뜨지만 네. 보통은 보이스로 해서 다 그러니까 목소리로서 진행을 하고요. 네. 많은 부분은 실제로는 채팅을 합니다. 네네. 보통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프레젠터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오디언스들이기 때문에 보통 한 명이 얘기하고 이제 나머지 Q&A를 받을 때는 목소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자, 강주님 말씀하신 오피스 365와 링크 메신저와 동일한 서비스인지요? 네, 맞습니다. 네. 동일한 오피스 365 안에 링크 메신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서비스가? 오피스 365 안에 하나의 부분 집합. 컴포넌트고요. 네. 네. 허성혜님, 화상회의 시 통역에 대한 솔루션도 있는지요? 영어 이외에. 글쎄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네. 유미연님, 꼭 중소기업이야지만 이런 혜택이 있는지요? 다른 공공기업의 TFT나 대기업에서도 여러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예. 이 중소기업만 쓰시는 거 아니죠? 제가 이제 중소기업 담당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포춘 500대 기업이라든지 국내 대기업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박한지님, 저희는 해외와의 협업이 많은 편인데요. 그중 가장 문제가 파일 공유입니다. 파일 공유의 성능 개선이 쉐어포인트나 오피스 365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 성능 개선이라는 의미가 뭐 저기 쉽게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맞고요. 네. 제가 오늘 쉐어포인트를 이제 제대로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쉐어포인트에서 내가 만든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올려놓고 해외 지사라든지 뭐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은 뭐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죠. 네. 예. 자, 안성모님, 365를 이용하다가 다른 솔루션으로 넘어가면 또는 다른 솔루션을 이용하다 365로 넘어갔을 때 자료 이동 및 백업에 대한 안내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인 안내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서로 뭐 이기종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드파티 솔루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백업 같은 경우엔 혹은 이제 고객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직접 뭐 내려받았다 다시 올리는 그런 작업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이제 고객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백업을. 네, 근데 저희가 구매하신 고객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지원 센터가 이제 전화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국어고 한국 직원들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두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백다현님, 이메일 마이그레이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이메일 마이그레이션도 역시 구매하신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080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가 뭐 저희가 매년 거래하시는 파트너사가 수천 개가 되기 때문에 그 파트너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죠. 자, 이승우님, 링크 2013이 스카이프로 업데이트된 듯한데 기능이 같은 건가요? 예, 기능은 같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다는 공지를 또 본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또 PR을 통해서도 좀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부장님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현재 부장님 보시기에 이 오피스 365를 그 중소기업이 어떤 면을 가장 많이 그래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모든 기능을 다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기능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특히 이제 해외 진출을 하는 기업이라든지 뭐 일단 그래도 뭐 이메일 쪽이 가장 이메일 쪽이 뭐 정부 근로자 저희 같은 사무직에 일하시는 혹은 뭐 공정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한 70% 정도는 이메일을 쓰거나 받는데 할애를 하기 때문에 그 이메일 가장 안정된 이메일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언어로 주고받고 또 회의를 잡고 이메일로 회의를 잡고 또한 이제 이메일을 제 모바일에서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거고요. 거기서 조금 진화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질문도 나왔지만 쉐어포인트를 통해서 뭐 자료를 공유를 하거나 같이 편집을 하거나 그런 일들 많이 씁니다. 거기서 또 조금 더 이제 진화된 곳들이 아까 그 시연에서 보여줬던 화상회의를 하거나 혹은 온라인 방을 만들어 놓고 또 서로 회의를 하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출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회사들이 비용을 많이 줄여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저런 IT 툴을 통해서 출장도 줄이고 비용도 절감을 하고 있죠. 특히 어떤 그 보통 해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사를 만든다든지 총파이나 뭐 한다고 그럴 때 우리 한국에 있는 제품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의 본사의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뭔가 그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한번 회의에서 그 참석한 사람들 얘기할 때 시연 같은 거 얘기하고 녹화된 거를 또 다른 공유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전 세계를
전 세계의 어떤 세일스 피치, 똑같은 세일스 톤 매너를 네, 네. 확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네.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링크에 아까 보여드렸던 화상회의나 뭐 온라인 회의 같은 것들이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IT 관리자들, 전산 담당자들에게도 굉장히 호재가 되실 수가 있죠. 네네. 네. 그리고 사실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전문 IT 담당자가 있지만 그 네. 사람이 전문 IT 전문가가 아닌 회사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이런 클라우드를 쓴다면 그 꼭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거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IT의 문턱이 많이 낮아진 거죠. 네네. 예. 예전에는 예를 들면 우리 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네. 그래서 우리 팀이 공유할 어떤 자료의 공간, 자료를 공유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이트 하나 만들려고 해도 뭐 외주를 주거나 혹은 뭐 실제로 이제 전산 담당자 직원한테 가서 뭐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그래야 됐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원클릭으로 제가 쉐어포인트에 협업 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료를 올리고 바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뭐 온라인 회의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문턱이 낮아지면서 기업들이 아주 쉽게 생산성을 높이게 되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Q&A 시간 여기까지 마치는 거겠고요. 이제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마지막 이게 시리즈지 않습니까? 네네. 다음번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남아 있는 내용들이. 네. 남아있는 내용들이 이제 주로 아까 그 굉장히 뭐 질문도 하셨는데 보안 쪽, 네네. 예, 보안 쪽의 보안 이슈가 쪽. 가장 크기 때문에 네. 보안과 그리고 빅데이터 쪽, 빅데이터 쪽. 요즘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들을 네. 다시 한번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